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6단원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136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구 수학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약회사에서 알맹이가 작은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을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기로 하고 상자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모전에 참여해보세요. 공모전 내용을 봅시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비타민C 제품은 부피가 216 세제곱 센티미터인 직육면체 모양의 종이상자에 담아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별표를 이렇게 쳐놓을까요? 어떤 상자를 만들면 좋을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측정했을 때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 심사 기준도 한번 볼까요? 많은 양의 제품을 쌓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합니다. 상자의 겉면에는 상품명, 주의사항, 제조회사명 등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포장지를 가능한 한 적게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3번입니다. 3번은 포장지를 가능한 한 적게 써달라. 자, 포장지는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면의 넓이가 작아야 포장지가 적게 쓴다. 즉, 겉넓이가 작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겉넓이가 작아야 한다. 그러면 부피가 216 세제곱 센티미터인 직육면체 모양을 만드는데 대신 겉넓이가 작아야 한다는 이 기준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친구가 말하는 걸 볼까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216 세제곱 센티미터면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얼마가 되어야 할까? 네, 부피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그러면 각각 얼마가 돼야 할까요? 또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가로가 1cm, 세로가 1cm면 높이가 무려 216cm가 되네. 네, 216이 되기 위해서는 216은 1 곱하기 1 곱하기 216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가 1, 세로가 1, 높이가 216cm면 모양이 1, 1, 1 하고 높이가 엄청 긴 이런 모양의 비타민 박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은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할까요? 네, 별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137쪽으로 넘겨봅시다. 부피가 216 세제곱 센티미터인 여러가지 직육면체를 찾아 표로 정리하고 각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봅시다. 계산기가 있는 친구들은 계산기를 준비해보세요. 자, 부피가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216이 돼야 되는데 1, 216은 되나요? 네, 한번 곱해봅시다. 네, 그러면 부피가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 겉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면서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밑면은 기역 그리고 앞에 니은 그리고 여기는 디귿면이 됩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은 서로 다른 면인데요. 서로 다른 면의 넓이를 모두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한번 겉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은 어떻게 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기역, 그리고 니은은 가로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니은은 가로 곱하기 높이가 니은. 디귿은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세로 곱하기 높이가 디귿. 그럼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기역은 가로 곱하기 세로고 니은은 가로 곱하기 높이, 디귿은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곱하기 2 이 방법으로 겉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역 가로 곱하기 세로는 1,
더하기 니은은 가로 곱하기 높이는 216 더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216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네, 여기 더하면 자, 요 안에가 433이 됩니다. 433 곱하기 2는 866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있으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1, 그리고 높이가 216인 이 직육면체 건널비는 86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216이 되는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16의 약수를 구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빈칸에다가 216의 약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216은 우선 1 곱하기 1 곱하기 216 요것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높여볼까요? 약수가 2로도 나눠질까요? 네, 2로 나누면 216 나누기 2는 2, 1은 2, 0은 0, 16, 2, 8에 16. 네, 2 곱하기 108이 되네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08을 한번 나눠봅시다. 108을 다시 2 곱하기 얼마로 한번 나눠볼까요? 2로 나누면 54가 됩니다. 네, 그래서 216은 2 곱하기 108 또는 2 곱하기 2 곱하기 54로도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54를 또 나눠보도록 합시다. 54를 나눠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또 2로 한번 나눠볼까요? 2 곱하기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가 2 곱하기 27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27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2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7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볼까요? 네, 3, 9, 27로 해볼까요? 3 곱하기 9. 그럼 3은 나누기 약수가 1과 3 자신뿐이니까 이번엔 9를 나눠볼게요. 9를 나누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9는 3, 3은 9. 여기에서 더 나눌 수가 있나요? 나눌 수가 없네요.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들을 조합을 해서 3개의 수로 만들어 봅시다. 네, 이제는 가로와 세로를 하나씩 올려볼까요? 그러면 가로가 2인 경우를 한번 알아봅시다. 가로가 2가 되려면 우리 여기서 봤죠? 2 곱하기 2 곱하기 54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54. 그러면 부피는 216이 되고 건널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건널비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 기역 4 더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54는 108 더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108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더하면 220이 되고 곱하기 2니까 440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를 또 올려서 3 곱하기로 수의 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3 곱하기 3 곱하기 나머지 2, 2, 4, 4, 2, 8, 8, 3, 24 할 수 있겠네요. 3 곱하기 3 곱하기 24 써볼게요. 3, 3, 24 그러면 곱했을 때 216 세제곱미터가 나오니까 부피는 됐고 건널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기역 가로 곱하기 세로는 3, 3은 9 더하기 니은 가로 곱하기 높이는 3 곱하기 24는 72 더하기 3 곱하기 24 디귿은 7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이 안에 있는 수를 다 더해보면요. 153이 됩니다. 153 곱하기 2는 306. 네, 이렇게 해서 건널비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자, 다음 가로의 길이를 4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 곱하기 6 곱하기 9로 한번 해볼까요? 4, 6, 9. 그러면 4, 6, 9. 다 곱했을 때 부피는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고, 자, 기역 4, 6에 24 더하기 니은 4, 9, 36 더하기 6, 9, 54 곱하기 2를 해보면 네, 이 안에가
114가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228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5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 약수 중에 5가 없기 때문에 5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 6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4, 6, 9는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조합으로 이건 어떨까요? 6, 6, 6 이렇게 해서 666으로 한번 해볼게요. 666 곱하면 216 세제곱 센티미터. 자, 우리 세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정육면체네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했나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을 했죠. 한 면의 넓이는 6 곱하기 6인데 곱하기 6이 되니까 666, 216이 되네요. 네, 이 경우에는 건널비와 부피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로 올려볼까요? 근데 약수 중에 7은 없어서 7은 안 되고 8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로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8이니까 8, 3, 9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8, 3, 9. 자, 다 곱하면 부피는 216 세제곱 센티미터. 건널비는 기억 8, 3, 24 더하기 니은 8, 9, 72 더하기 디귿 3, 9, 27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다 더하면 123이 되고 곱하기 2니까 246이 됩니다. 다시 좀 커졌네요. 이 규칙이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면서 마지막 한번 구해볼게요. 마지막은 9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가 되려면 3, 3은 9 그리고 여기 3개를 한번 다 곱해볼게요. 9, 4, 3, 12 그리고 2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9, 12, 2. 자, 그러면 다 곱했을 때 부피는 216 세제곱 센티미터고 기억 9 곱하기 12는 108 더하기 니은 9, 2, 18 더하기 디귿 12 곱하기 2는 24 곱하기 2. 그러면 이 안에를 다 더하면 150이 되고 곱하기 2니까 300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시 건널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4번째까지 5번째까지는 줄어들어서 여기에서 최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최저이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로, 세로, 높이, 길이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장 건널비가 큰 것을 보니까 1, 1, 2, 216으로 서로의 이 길이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 조금 줄어들었더니 440으로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3, 3, 24로 또 조금 줄어들었더니 306. 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건널비가 작아집니다. 여기 보면 666은 서로의 길이가 차이가 아예 없죠? 그랬더니 건널비가 가장 작았던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래 물음을 봅시다. 모든 별로 모여 제품 상자로 알맞은 직육면체 3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친구들과 말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666 여기를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개니까 여기 228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4, 6, 9도 괜찮고 그 다음 246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를 볼게요. 모든 별로 고른 직육면체 중에 하나를 골라 상자의 전개도를 만들고 꾸며봅시다. 여러분들 뭐 A3 용지나 또 뭐 도화지, 자, 연필, 색연필, 사인펜, 가위, 접착 테이프 등을 준비해서 이 중에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직접 만들어서 제품명, 또 주의사항, 제조 회사명 등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선생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비타민 C가 들어가는 상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 또 회사, 주의사항까지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6학년 1학기 수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 2학기에 만나요. 안녕.